네, 안녕하세요.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네. 증인은 2024년 12월 7일 KBS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자주 보고를 했고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뢰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죠. 증인.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기사에 대통령께 몇 번 보고 드린 적은 있지만 자주 보고 드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한 인터뷰에 대한 기사 아닙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 끄지 마시고. 이행해 주겠습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업무적으로 독대하여 보고한 적은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독대한 적은 없고 원장님과 함께 4차례의 업무 보고를 한 것이 다입니다. 라고 답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이 12월 3일 8시경 증인에게 비아폰으로 전화했을 때 비아폰을 보좌관에게 맡겨두고 청담동 몽중원 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제 지인들이면 뭐 여러분인데 혹시라도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는 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신문상이 깁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나요? 8시에 저도 그날 굉장히 늦게 도착했던 부분이고 사실 그날 저와 같이 자리셨던 분들이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 술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증인은 증인의 보좌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보좌관과 몽중원과 국정원의 중간 지점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서 전화기를 받아 20시 22분경 피청구인과 약 20초간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때 그 피청구인이 한두 시간 있다 전화할 일 있으니 대기하라라고 했죠. 네. 증인은 이전에도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마음이 엄청 급했고 곤란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개별적인 연락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아까 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고 신뢰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죠. 그 KBS 보도와 그렇게 기사가 되었죠. 그건 그 기자한테 물어보시죠.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렇게 기사가 됐겠죠. 네, 증인은 여인영은 방첩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방첩사가 국정원과 업무 파트너이기 때문에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을 자주 방문해서 업무적으로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간부들끼리 저녁을 한 번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죠.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저 검찰 조서인가요? 12월 11일자 검찰 진술 조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증인은 여인영과의 마지막 전화인 2024년 12월 3일 23시 06시경 지금 그 여인영과 그 피청구인과의 통화 목록입니다. 예. 마지막 통화인 23시 06분경 통화에서 여인영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라고 좀 뜸을 들이더니 선배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죠. 네. 증인의 위 진술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증인과 통화한 23시 06분경 이미 방첩사 병력과 경찰이 협력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의 이 진술에 의하면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여인영이. 예. 그죠?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의 진술 조서입니다. 방첩사령부 이지학 실장은 검찰에서 계엄 당일인 22시 36분경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영해 거주자 소집령이 내려졌고 23시 04분경 수사단장실에 도착하여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진술했고요.
방첩사령부 배정효의 그 진술서입니다. 방첩사 작전팀이 국회 정문으로 00시 40분 그리고 1시 05분에 순차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장 이상민과 방첩사 구민의 종령의 통화 녹음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2024년 2일이죠. 4일 1시 3분에야 임무를 하달받고 국방부에서 출발했다는 시간이 확인이 됩니다. 국회를 출동했던 박창균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그 핸드폰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경찰이 비상소집 출근 지시를 받은 것은 23시 01분이고 23시 22분 국회 정문 쪽으로 나올 것을 지시를 받고 이길 00시 18분경이 되어서야 국회 정문 앞 수소충전소로 이동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지금 이런 사실 전혀 몰랐죠? 방첩사의 진행사항이야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이 여인형과 통화하였다는 23시 06분경에는 객관적으로 아직 방첩사 경찰이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받기도 전이거나 국회에 도착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여인형이 방첩사 병력과 경찰들이 국회를 이미 봉쇄하고 있고 체포조가 대상 인원들의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체포명단을 불러줄 테니 도와달라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 아닌가요? 그건 제가 아니라 여인형 사령관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인형 사령관도 아까 방금 증언을 하실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에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요. 증인은 당시 여인형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위치 추적해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죠. 네. 여인형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은 전체 업무를 총괄을 하고 1차장은 해외 정보 수집, 2차장은 국내 정보 및 대북 방첩, 3차장은 심리 및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기획조정실장, 기주실장은 총무 관리 및 인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죠.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증인의 업무가 해외 파트인 건 맞죠? 그게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통상 제가 제 업무를 소개할 때는 해외 업무와 해외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대신 국가안보조사국이 대체 신설되었는데 이는 증인의 산하가 아니라 2차장 산하에 있죠. 그렇습니다. 방첩사령관이 국정원과 업무 파트너로 일을 할 때는 국정원과 접촉을 하거나 차장급, 게다가 국가안보조사국이 있는 2차장이 아니라 해외 파트 담당이 1차장과 업무를 할 경우는 없죠. 있죠. 네. 그럼 국정원 1차장 산하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원이 있나요?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첩사령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의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까 진술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위치 추적과 체포는 증인이 알기에 같은 말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아까 여인형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여인형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위치 추적해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네. 위치 추적이 체포랑 어떻게 같은 말이죠? 송구합니다만 아까 저기 대상자 명단이 있던 그 종이를 하나 올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제 128호쯤 KBS 인터뷰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위 KBS 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조태현 국정원장이 6일 오전에 오보죠? 라고 묻자 맞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죠. 조금 전에 그 오보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으로 잘 설명드렸던 것 같으니까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사 인터뷰를 보면은 그 기사 인터뷰에 그 기사에 오보라고 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명단은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라고 진술했죠. 예, 조금 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결국 증인 스스로 대통령이 증인에게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거는